민주당에서 선거제 확정 관련해서 지금 내부 의견들이 조율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당원 투표를 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퇴행과 폭주를 막는 총선의 목표는 일당이 되는 것이며 최대로 목표치를 올린다면 151석을 하는 것이다. 저는 이 표현을 보고는 연동형으로 가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느끼긴 했었거든요. 근데 내부 반발이 굉장히 거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전 당원 투표로 당의 주요한 사항을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 몹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촛불행동 총투표하는 걸 본 것 같아요. 저렇게 투표를 해서 총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민주적이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부러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잘 배우셨습니다. 그런 거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투표에 상정된 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 당이 어떤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당원들의 마음을 모아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과정과 노력이 부재한 채로 그냥 논란이 계속 커지니까 당원들이 그냥 결정하게 하자, 이런 거는 사실 무책임하고 좀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다라는 좀 우려가 들고요.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 과정이 좀 선택적으로 되고 있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전당원 투표로 이 선거제도를 결정하는 데에서 왜 민주당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오는가. 사실 그동안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전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총선에서 이 탄핵을 전면곡으로 들지 말지, 이거를 투표 붙이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선택적으로 좀 당원들의 민심을 모으는 거, 이런 걸 선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우려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민주당이 이번 22대 총선에서 가장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거는 윤석열 탄핵 총선으로 만드는 것에 온 힘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이 이슈에 매몰되어 버리고 있어요. 총선에 민주당이 다른 의제가 없어 보이는 느낌마저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 검찰 독재에 맞서서 어떻게 싸워나갈 것이고 실제 탄핵 발의를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데로 몰려가야 되는데, 민주당이 이전에 약속했던 연동형을 깨버리고 병립형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굉장히 부도덕한 집단으로 비춰지는 데 이슈가 계속 집중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전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탄핵 총선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거를 이슈의 전면으로 만드는 이런 노력을 지금 해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핵심은 투쟁이라고 보는데, 지금 사실은 이렇게 민주당이 공격적으로 나가지 못하게 된다면 이번 총선에서 151석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나 이 문제가 핵심적인 사안은 아니라는 겁니다. 반윤 민심을 어떻게 국회로 보낼 것인지 그 방도를 고민하는 건 좋은데 너무 정치적인 계산만 난무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국민들의 민심이 어떤 돌풍을 만들지는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병립형이 됐을 때도 압승할 수도 있고 연동형이 됐을 때도 압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선거제가 정리가 되긴 해야겠지만,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위성정당이요, 이거 만드는 거는 불법이잖아요. 사실은 불법이죠. 왜냐하면 연동형의 취지에 완전히 반하는, 어긋나는 사안 아닙니까? 그런데 국힘당에서는 당당하게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비판하지 못하는 상황은 뭔가 이상하죠. 그리고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이 진보민주개혁연합 신당이라든지 이런 플랫폼 정당들이라든지 단결과 단합에서 민주당도 어느 정도 큰 역할을 해야겠는데, 그런 고민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한데 하면서 국힘당의 위성정당은 규탄을 해야죠. 맞습니다. 근데 위성정당이 마치 연동형이 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게 마치 합당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저는 맹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이 선거제도 논란이 사실 불거졌던 그 본질, 핵심은 민심을 기존 선거제도가 잘 담지 못한다, 이 고민에서 출발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심을 잘 담기 위한 선거제도를 고민하면서 이 연동형이라고 하는 제도가 거론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본질은 여기에 있다는 거죠. 민심을 어떻게 모아나갈 것인가.
가장 민심과 부합한 민주주의 제도, 정당 정치 제도를 만들 것인가. 근데 민주당의 고민이 이 민심에서 좀 멀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를 계산하고 있잖아요. 네, 민주당이 몇 석 가져갈 것인가. 네. 이것만 계속 계산을 하니까 그러면 국민분들이 보기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국힘당은 위성정당 대놓고 만들어서 이러는 정당, 민주당은 자기 표를 가져가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정당, 네. 이런 식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민주당의 선거 전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20대, 30대 특히 국힘당의 프레임 악선전에 이런 악선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더 반감이 들 수가 있는 거죠. 무당층이 많은 층에서는. 그러니까요. 네. 국힘당 뭐 당당하게 막 병립형을 주장하고 위성정당 만들겠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더 공세적인 입장 취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핵심은 국민들과 함께 싸워야 된다. 윤석이랑 싸웠을 때 이 총선이 승리한다라는 거를 확고한 믿음으로 가주셔야 될 것 같다. 지금처럼 사실 그 민주당이 공약들을 지금 내고 있잖아요. 총선 정책들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아쉽습니다. 지금 정책이 눈에 안 들어와요, 국민들은. 나라가 엉망인데 뭐 하나하나 이거를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민들은 윤석열을 날려야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방도를 제시하지 않고 뭐 노인 뭐 복지는 이만큼, 저출산 대책은 이만큼 이렇게 한다고 해서 20, 30대나 노인들의 표를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이 싸움은 왜 불리하냐면요. 지금 윤석열과 국힘당이 정권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선심성 정책으로 실제 예산을 막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정책 대결이라고 하는 것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야당에게 상당히 불리한 측면이 지금 조성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좋은 정책이 나오는 거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런 청년들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한 좋은 대책들을 발표를 해서 굉장히 시선을 끌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다만 정책만으로 고립되어 있으면 안 되고 이 좋은 정책을 펼치는 걸 근본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 독재와 싸우는 것과 병행이 돼야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대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한 축이 부재하다 보니까 굉장히 공허한 어떤 메아리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고민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이제 한동훈은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을 86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이라고 시대 정신을 자기가 규정했어요. 자기가 뭔데 시대 정신을.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이들은 과거 운동권이었다는 이유 단 하나만으로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정치의 주류로 자리 잡으며 국민과 민생을 도외시하고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았다. 권력을 이어온 86 운동권 정치인들은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4월 10일 총선에서도 살아남아서 권력의 향유를 누리고자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네. 한동훈의 시대 정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냥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에 뭐 그 운동권 특권 세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그 특권 세력이 사회를 민주화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할 때 도대체 본인은 뭘 기여한 게 있습니까? 그때 특권을 누렸죠. 근데 그때 당시에 자기는 기여한 거가 하나도 없으면서 그때 당시라도 기여한 사람들을 왜 이렇게 쉽게 모욕하고 입만 나불나불 대는지 너무 좀 꼴보기가 싫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운동권이 나라 팔아먹었습니까? 특권을 누려봤자 뭐 한동훈이 이야기하는 특권이라는 거는 뭐가 있죠?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된 거? 그게 특권이면 국힘당의 120석 가량의 사람들은 다 특권 아닙니까? 네, 그리고 실제 그 운동권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뭐 압도적으로 많은 것도 아니라는 뭐 이야기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국힘당에도 있어요. 근데 운동권 출신의 변제자들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야말로 지금 운동권 특권 세력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그리고 이게 총선의 시대 정신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사실은 이해가 안 됐어요. 시대 정신이면 시대 정신이고 총선의 주요 의제면 의제인데 총선의 시대 정신, 총선 기간에만 존재하는 시대 정신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건가요? 굉장히 의아했고요. 그 어떤 국민도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이 시대 정신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한동훈이 왜 이렇게 운동권 얘기를 하나, 다른 제시할 수 있는 비전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또 하나 드는 거랑 별도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운동을 하지 못했던 거, 그 시대의 어떤 정의로운 이런 행보를 보이지 못한 게 자기의 취약한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하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아, 그냥 한동훈은 자기 삶에 대해서 어떤 이미 만족을 하고 있을까요? 만족하고 있을 겁니다. 그냥 그거를 싸잡아서 만든 하나의 프레임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러면서 뭐 보도들을 보면은 이런 거요. 그 국힘당과 민주당의 운동권 출신 후보가 대결하는 거를 비교를 해놨더라고요. 뭐 태영호와 윤건영.
박민식과 김민석 그리고 호준석이라는 사람과 이인영, 윤희숙과 임종석 뭐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제가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한번 누굴 뽑을 건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했어요. 태영호 의원은 국민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 뭐 이런 식으로 그 경력을 써놨더라고요. 그럼 제가 비교를 해드릴 테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고 누굴 뽑을 건지 정하십시오. 미성년자 강간범 태영호 의원과 국민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 누굴 뽑으시겠어요? 네, 미성년자 강간 의혹을 받고 있죠. 의혹을 받고 네. 있죠. 저는 확신합니다. 친일파 박민식이고 재산만 32억 원을 갖고 있는 이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과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 김민석 의원 누굴 뽑으시겠어요? 박민식은 심지어 이승만처럼 걸출한 역사적 인물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승만을 엄청 찬양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친독재입니다. 친독재. 독재 부역자죠. 뉴라이트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과 전대협 초대 의장을 지낸 민주당 이인영 누굴 뽑으시겠어요? 2주택 소유자이면서 임차인 코스프레했던 윤희숙이랑 임종석 전대협 의장 누가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 이렇게 비교되니까 너무 극명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운동권 출신은 다 안 돼. 이게 어떻게 상식적이고 국민들한테 설득력을 갖습니까? 국민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이거 누군가 이렇게 선전물로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후보들 국힘당 후보와 하고 이제 그 민주당 당시에 후보. 민주화 운동 했었던 사진을 같이 비교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아니 이분들이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만들었고 한동훈이 나불댈 수 있는 그런 민주화 역사를 만든 거예요. 아니 그리고 뒤에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의 헌신과 용기에 늘 변함없이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모순적이잖아요. 그 당시에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을 존경하면서 왜 운동권 공격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이승만한테는 그렇게 공과사를 분리해서 봐야 된다며.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민주화 당시에 운동했었던 모든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그 불편감, 네. 일부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수준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그 역할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운동권 출신 중에 실제로 정말 정치 못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민주화운동 세력을. 국힘당은 할 수 있는 게 갈라치기밖에 없어요. 네,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면 집권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아마 여러 프레임이 나올 것 같아요. 운동권, 종부, 뭐 여러 프레임들을 계속 만들어서 이 적대 정치를 통해서 집권하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특권을 누려왔다는데 재산이 32억인 박민식이 특권을 누리면서 32억을 벌었지. 그게 어디가 특권을 누린 거예요. 자, 그만하겠습니다. 네.